당시 영빈이 씨가 67살이었거든요. 네. 칠순이 가까워지는 어머니 영빈이 씨에게 사도세자가 잔치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 입장에선 극진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효심이 좋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선의궁 타는 작은 가마를 임금 타시는 큰 가마처럼 만들어 앞에는 큰 깃발을 들리고 거창하게 음악까지 연주하였다. 영빈이 씨가 타는 가마는요, 교자라고 해가지고 소박하고 작은 가마였거든요. 근데 이걸 왕이 타는 가마처럼 연처럼 아주 크고 화려하게 꾸몄던 거예요. 그 행렬이 마치 중전이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아주 성대했다고 하죠.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슬픈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효자잖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근데 사실은 이걸 멈춰야 돼요. 누가 보면 우리 다 죽거든요. 저도 죽을 수 있고 그 가마를 탔다는 자체로 맞습니다. 사실 이게 궁궐 법도상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왕실 일원이라고 해도 서열에 따라 탈 수 있는 가마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후궁인 어머니 영빈 이 씨의 가마를 왕의 가마처럼 만든 거예요. 영조가 만약 그 궁에 같이 있었다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더 그렇죠. 이렇게 나쁜 행동을 일부러 했는데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가져줘? 그럼 더 나쁜 행동을 더 하고 나 좀 봐달라 아니면 나 좀 말려달라 이런 맞아요. 의미로 제가 교사할 때 그런 학생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조금씩 아주 경미한 사고를 일부러 치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를 치면 바로 면담하니까. 선의궁께서는 당신께서 병환으로 일의하시는 줄 알고 더욱 놀라시더라. 어쩔 수 없이 가마에 올라탄 영빈이 씨는 이 상황이 도무지 즐겁지도 감격스럽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저 아들의 병이 깊어 이리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구나 라면서 놀라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하루 이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던 영빈이 씨. 그런데 1762년 5월 22일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도세자는요, 얼굴이 새파랗게 찔린 채 영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야. 차라리 미쳐서 발광을 해라, 이 자식아. 영조의 어마어마한 분노가 사도세자에게 내리꽂힙니다. 대체 영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잔뜩 났을까? 이때 영조는요, 당시 형조판서의 청지기인 나경원이란 인물로부터 고변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전하! 저자의 배양무도한 비행은 모두 사실이옵니다. 사도세자가 후궁 빙해를 때려 죽이고 여자 승려를 궁으로 불러들여 난잡한 짓을 했고 평양으로 무단 가출했고 북한 산성으로 몰래 가서 놀았다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알아버린 거예요. 세자가 비군이 기생들과 음란을 일삼았고 내관을 죽였으며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게다가 나경원의 이 고변 과정에서 영조의 분노를 한껏 돋우는 말도 있었습니다. 영모의 조짐이 있다는 말까지 들은 겁니다. 영조는 한껏 불안해져서 궁궐 수비를
강화하기도 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영조는요. 꼴다보기 싫다. 금정교로 가서 되지. 반성하라라는 이 말과 함께 세자를 창덕궁으로 돌려보내죠. 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부자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가운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후 약 20일 동안 사도세자가 와 있는 창덕궁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던 1762년 윤 5월 12일 영빈이 씨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맙니다. 사도세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만 거예요. 자, 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세자가 경희궁으로 칼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영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향한 겁니다. 칼을 들고요? 네. 야, 용모. 이때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죽일 결심까지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사도세자가 정말 영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한중록의 기록이 나와요. 해경궁 홍씨가 없던 일을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시 사도세자는 영조한테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게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했는데 사도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 나경원 배우를 밝혀야 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조가 여봐라. 나경원을 참수하라. 배우를 안 캐고 나경원을 빨리 차명에 시켜버립니다. 세자가 볼 때는 진상을 밝혀야 할 왕 영조가 진상을 안 밝히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경원을 죽여버렸어요. 가뜩이나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아마 그때 분모가 자기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분출했던 것 같아요. 맞아. 하지만 다행히도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고 이 일은 덮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아들의 일을 전해들은 영빈이 씨의 마음엔 큰 파문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1762년 윤 5월 13일 아침 영빈이 씨는 힘겹게 영조가 있는 경희궁 경연당으로 향하죠. 영조를 마주한 영빈이 씨는 그동안 영조에게 숨겼던 그 모든 세자의 비행을 고합니다. 사도세자가 죽인 이들이 무려 100여 명이며 승려와 기생을 불러다가 난잡한 짓을 일삼았다 등등 말이죠. 그렇게 비행을 고하던 영빈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내죠. 지금 옥체의 위기가 경각에 달렸으니 어찌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처분을 하소서.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를 곧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사사로운 감정은 접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처음에 본 그 장면인 건가요? 그 장면인 것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그 말. 그 말을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가 한 거예요.